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회생 가능한 중소형주를 찾는 회생 가능 중소형주 발굴하기 프로젝트.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인 텔라독입니다. 텔라독은 유튜브에서도 워낙 소개 영상도 많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만한 기업이라 기업 소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격 의료 진료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작년에는 고혈압과 당뇨의 원격 관리 사업을 하는 리봉고 헬스와 합병하면서 미국 최대의 원격 의료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텔라독도 역시나 팬데믹 수혜주였죠. 그래서 작년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올해 초에 고점인 $308를 찍은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해서 고점 대비 거의 60% 하락한 가격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최근 약간 회복을 하긴 했는데요. 근래 들어 바닥 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다른 중소형주들을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여전히 절반 수준의 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라독의 주가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2월 이후 시작됐던 중소형주의 붕괴 장세가 그 이유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된 어닝 미스도 텔라독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존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속속들이 원격 진료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사업은 이른바 언택트 사업이죠. 그래서 팬데믹의 최고 수혜주였는데 최근 지속되는 팬데믹 회복으로 인해서 기업의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걱정과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텔라독이 아직까지도 다른 중소형주보다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인데요. 텔라독의 최근 유료 회원 증가 추세가 늦춰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시장이 얘기했던 팬데믹이 끝나가면 회원이 줄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달리 비록 추세는 느려지긴 했지만 유료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호황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유료 회원 수가 오히려 줄었어야 정상이죠. 미국에서는 서울과는 달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언택트는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팬데믹에 의해 가속화되었을 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변화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원격 의료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텔라독은 프라이머리 360이라고 해서 아플 때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꾸준하게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 유료 회원 서비스도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정착이 된다면 향후 텔라독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이점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로 꾸준하게 발생하는 매출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전 비용의 발생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애플 유저가 기존의 혜택을 모두 버리고 안드로이드로 옮겨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격 의료 시장은 굉장히 큰데요. 텔라독은 미국에서만 원격 의료 시장이 연간 2,5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텔라독의 2020년 매출이 1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한 여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기 단계라는 거죠. 물론 아마존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원격 의료 사업에 속속들이 뛰어들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를 생각했을 때 승자 독식의 시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경쟁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승자 독식 시장도 아니고 텔라독도 충분히 그 안에서 자신의 파이를 키워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텔라독의 최근 실적을 보시면 우선 2021년 1분기에 매출은 4억 5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고요. 에비타 마진은 5,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거의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텔라독은 글로벌 회사인데요. 그래도 미국 내에서의 매출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거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에서만 수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될 거란 건 글로벌로 보면 훨씬 더 큰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글로벌 영업에 힘을 쓴다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출은 작년부터 거의 매분기 빠지지 않고 꾸준히 20% 정도씩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으로 보더라도 매년 급격하게 매출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 역시 매 분기 20% 이상 급격하게 성장 중이고요. 또 과거의 성장률만큼이나 중요한 게 앞으로의 성장률이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텔라닥의 EPS 성장률은 향후 5년간 평균 60%가 넘는 강력한 성장을 예상 중이고요. 흑자 전환은 2023년에서 2024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2025년까지는 평균 25% 정도의 강력한 성장을 예상 중입니다. 참고로 텔라닥의 경영진은 2023년까지 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높은 4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급속 성장주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이 거의 대부분 실제 성장률보다 훨씬 보수적이란 거를 감안을 해야겠죠. 현재 텔라닥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이란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초기 성장 기업들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매출 대비 시가총액 PSR은 약 17배 정도로 매출 대비 17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평가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을 보더라도 만약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향후 증가할 매출에 따라 PSR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주가가 올라서 다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맞추게 되겠죠. 평균 목표 주가는 231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거의 50%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라닥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캐시우드죠. 네, 테슬라의 최대 우호 세력 중 하나이자 미국 최고의 성장주 투자 ETF의 리더인 캐시우드의 대표 펀드 ARKK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바로 텔라닥입니다. 심지어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수량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텔라닥의 주가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고요. 다른 중소형주보다 최근 상승폭도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기업의 비즈니스 자체는 꾸준히 성장 중이고 앞으로도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낮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거죠. 그리고 다른 중소형주보다 주가 반등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텔라닥은 여전히 향후 수년간 흑자를 보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3년 정도는 있어야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상태인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그냥 장 담궈서 땅에 묻어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지 매일매일 가격을 확인할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은 가격 변동폭이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는 더욱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쓸 일이 있는 목적 있는 돈으로 투자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윳돈으로 쌀 때 사서 씨앗을 심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현재 텔라닥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원격 의료기업 텔라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